걱정이 많으면 건강도 무너지고 돈도 새나가고 사람도 떠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근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을 깊게 자게 되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사라지면 판단력이 살아나고 기회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걱정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외로움 걱정까지. 하지만 그 걱정들이 정작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나요? 오히려 근심은 에너지를 빼앗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좋은 선택을 방해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근심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실제 이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근심은 몸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 통장 잔고는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몸은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근육이 굳어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근심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 더 쉽게 병에 걸립니다. 또한 근심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일, 지난주 일, 10년 후 일까지. 결국 잠을 설치게 되고 다음날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다시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근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이완되고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은 주름이 깊어지고 인상이 굳어 보입니다. 하지만 근심을 놓은 얼굴은 부드럽고 밝아 보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얼굴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근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근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근심이 많으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조금이라도 목돈을 모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입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자식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어쩌나, 물가가 더 오르면 어쩌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안한 마음에 이상한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친구가 소개한다는 고수익 상품, 누군가 보장한다는 사업 아이템. 냉정하게 보면 위험 신호가 가득한데 근심에 가득 찬 마음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빨리 돈을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만 커집니다. 결국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심이 많으면 소비 습관도 무너집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홈쇼핑 채널을 보다가 이것저것 주문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건강식품을 사들이고 친구 따라 불필요한 모임에 돈을 씁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통장을 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반대로 근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차분해지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금 쓰는 게 맞는지, 이 투자가 정말 안전한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불안을 달래려고 물건을 사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회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근심이 사라지면 주변을 여유롭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돈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정보가 가치 있는지 보입니다. 걱정에 쌓여 있을 때는 눈앞의 일만 보이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근심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돈은 불안한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차분한 사람에게로 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걱정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듣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처음 몇 번은 공감하고 위로하지만 계속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약속을 미루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본인은 이유를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왜 외로워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근심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사람들은 왜 나를 피할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반대로 근심을 내려놓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났을 때 밝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걱정에만 빠져 있으면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이 사라지면 진짜로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걱정만 늘어놓는 사람보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심이 없으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얼굴에 미소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어두운 기운보다 밝은 기운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내려놓은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또다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외로움도 사라지고 도움도 받고 기쁨도 커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바로 근심 없는 마음입니다. 근심을 버리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면 공허한 이야기에 그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근심은 계속 커집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걱정할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불안인지 구분됩니다. 적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걱정거리가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근심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 일, 다음 달 일, 내년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건강하게 앉아 있고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단 3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세요. 많은 근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서 옵니다. 날씨 걱정, 남의 생각 걱정, 세상 돌아가는 일 걱정. 이런 건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오늘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주변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 통제 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근심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감사할 일을 찾으세요. 근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봅니다. 돈이 부족하다, 건강이 안 좋다, 외롭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따뜻한 집이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근심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집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근심에서 감사로 옮겨갑니다. 5번째, 몸을 움직이세요. 근심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속 긴장으로도 나타납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이 5가지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근심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입니다. 근심하지 않으면 이득이 생긴다는 말,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면 분명해집니다. 근심은 건강을 해치고 돈을 막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근심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판단력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습관일 뿐입니다.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종이에 근심을 적어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감사할 일을 찾고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이틀은 별 차이가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걸. 근심이 사라진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건강을 지키고 돈을 모으고 사람을 불러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남과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사는 첫걸음이 바로 근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심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에너지를 빼앗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근심을 놓으세요. 그리고 눈앞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친구와의 짧은 통화,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삶입니다. 근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느새 건강도 좋아지고 통장 잔고도 늘어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해집니다. 이득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감사를, 걱정 대신 여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